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정말 그 선생님 참 뉴스라는 게 네. 저희가 싸대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주일 전이 아주 뭐 너무 오래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야 참 사실 지난 한 몇 주간은 이제 뭐 파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도 계속 파면 언제 될 거냐,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쭉.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 네, 뭐 이런 그런 거. 거였어요, 네. 그런 거였어요. 다시 실물로 네. 나쁜 짓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다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다. 근데 이제 이 답답한 마음을 촛불에 나와야 좀 속이 풀린다. 그런 네.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저 책을 못 가져왔네요. 저 책을 한번 딱 또 세워놔야 되는데. 네, 아이고, 저 선생님 책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지금 일쇄가 거의 끝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네. 꼭 다 팔려서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그 출판사에서 추세가 팔리는 추세가 좋은가? 관리가 추세가 괜찮으니까 이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아니 그 이 싸대기 방송 하면은 네. 채팅창이나 네. 댓글에 지금 주문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책은 다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야, 이거 선생님 출판 기념회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하거나 네. 또 딴 데 요청이 있어야 딴 데서. 하는데 이번 책이 그렇게 대중적인 책은 아니에요. 네. 그 꼭 필요한 심리학 네네. 이론을 알려주는 책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슬슬 읽으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셨던 책들, 네. 뭐 가짜 사랑 고라는 사이가 네. 가장 최근 책이시고 그 전에가 이제 한국인의 한국인의 마음속엔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네. 네, 그런 건 그런 재밌죠. 책에 비하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약간 어렵죠. 딱딱하고. 다시 대학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지식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크게 도움은 되죠. 네. 왜냐하면 심리학의 기초 이론들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심리학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하고 좋은 책이긴 한데 그렇게 네네. 아주 재미있고 막 대중적인 책은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앞에 제목이 미국 주류 심리학은 틀렸다. 아하. 이런 것들을 뽑아서 그게 좀 효과를 보는 거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게 왜 자극적일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심리학, 한국에 소개된 심리학은 다 미국 주류 심리학입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심리학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읽으시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찝찝한데 이런 거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틀렸다니까. 그래 뭐지? 뭐가 이렇게. 틀렸지? 네. 그럼 진짜 심리학은 뭐지? 뭐 올바른 심리학은 뭐지? 이런 호기심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생겨서.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김태형 선생님 책 전부 다 소장하고 계시다고. 네, 야, 저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광팬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 출판 기념회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주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동물로 보고 싶은데 네. 요즘 들어와서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네. 그래 그러면은 머리에 컴퓨터를 단 동물로 본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선생님. 네. 인간으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뭐 안 보고 싶다는 것도 있고 또 네. 연구를 잘못해서 인간으로 못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무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의도보다는 좀 그 당시의 한계 때문에 인간을 동물로 본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성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 한마디로 이제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 네, 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본 겁니다. 아하.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프로이트주의에 반대하면서 행동주의를 내세우는데 네네. 행동주의 심리학의 출발 자체가 동물 심리학이었어요. 음. 이 사람들이 행동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심리학자가 됐다기보다는 네. 동물을 연구하면서 동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심리까지 확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동물병원 하다가 내과 연구네요. 그런 식이죠. 야, 위험하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초기 행동심리학은 거의 동물 연구에 기초해서 사람을 동물처럼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빛을 반짝하게 보여주면 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네네. 전기 충격을 주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이런 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행동주의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험실이 있었고 동물을 관리하는 그 동물 키우는 곳이 있었어요. 아니, 쥐하고 심리학과인데 뭐, 예. 심리학과인데 동물 키우고 있어. 거기 쥐 키우고 있어. 엄청 많아. 토끼하고 쥐하고. 선생님, 쥐 얘기하니까 이거 혹시 그 저 네.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네. 그 글라이스틴이냐 누구였죠 그때? 주한미 사령관인지 네, 주한미 네. 대사관인지 위컴이었나요? 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들쥐라 들쥐와 같다고. 네. 이 들쥐 이거 이 행동심리학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그렇게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아. 동물적 존재로 봤단 말이죠. 걔도 그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심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음. 그게 미국 심리학의 출발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런 자, 의도가 있는 거네요. 자 보면은 그럼 모든 인간을 그렇게 봤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어, 자극을 주는 존재도 있다고 봤어요. 허허. 자극을 받아서 리스판스 반응을 하는 존재 SR 네. 이론이 그건데 초기 네, 행동주의 네. 심리학에 그런 존재가 일반 사람이고 네. 자극을 주는 고도한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SR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인간. 그건 누구겠습니까? 어허. 지배층. 자기들이다. 자기들이에요. SR은 뭘 준 말입니까? Stimulus Response에서 발음이 안 되는 자극 반응. 자극 반응이다. 그래가지고 그 왓슨이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미국 네. 심리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네, 네. 볼 수 있는데 왓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자기한테 보내라. 네. 꼬리표를 달아서 대통령, 뭐 언론인. 그럼 자기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한 자극을 계속 주면 네.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동물 조련하듯이 자극을 통해서 조련해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극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네요. 그건 누구? 자기예요. 전지전능한 왓슨. 아, 전지전능한 왓슨이 아. 애들을 보내주면 조련해서 네. S 자극을 계속 줘서 대통령으로 키우겠다. 뭐 언론인으로 키우겠다. 예술가로 키우겠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 지배층은 이 이론이 확산되는 걸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이 SR에 좌우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 자기들은 자극을 주는 자고. 그러니까 이 책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학문을 팔아먹을 그 사람들을 그렇죠. 개돼지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를 들쥐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개돼지로 본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이론이 득세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예. 야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인데 왜 쥐를 너희는 연구하냐? 왜 인간 심리를 연구를 안 하냐? 아. 동물만 연구하고 심리가 네. 없다고 보냐? 네네.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S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어. 인지를 집어넣어요. 인지. 생각할 줄 아니까 인간은. 어. 그래서 이걸 가운데 집어넣어서 중간에 네. 온갖 뭘 집어넣어요. SOR 이렇게 끼워넣죠. 오는 뭡니까? 그게 이제 뭐 오가니즘인가 해서 인간 네. 유기체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저도 뭐 이제 치매가 와서 자세한 건 기억 잘 못하는데 네. 어쨌든 중간에 사고 과정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것이죠. 걸 넣어서 좀 뭔가 네. 이제 반영을 하는 척 하군 거군요. 네, 너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SR 다 빼고 인지주의가 득세를 하죠. 네. 인간은 똑똑하다. 네, 사고할 네. 줄 알고 컴퓨터와 유사한 사고를 한다. 어. 이게 인지주의인데 네. 사실 기본은 여전히 행동주의적 인간관을 깔고 있습니다. 아, 기본은. 그래서 제가 컴퓨터라는 사실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인간을. 네. 그래서 컴퓨터를 머리에 단 동물, 네. 똑똑한 동물로 본다. 미국 심리학. 똑똑한 동물로 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네, 미국 심리학이 그런 거구나. 그쵸. 그런 게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랬고요. 저는 또 이제 좀 좀 재미났던 것이 이게 계속 개인으로 이제 그 집중을 화나시죠. 시킨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진보 개혁 쪽에서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데모도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치환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여의도에서 12월 3일 날 계엄군들 들어왔을 때 그 총 앞에 자기를 들이대고 그 장갑차 앞에를 막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자기를 위해서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극을 주는 자들이 그러니까 창조자들이 지들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개인으로 막 해서 하는 것은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진보 개혁 안에서도 이런 개인주의가 은연중에 너무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네.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네. 촛불 집회나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다들 자기 그렇죠. 자손들을 위해서 나오지. 저는 그거를 네네. 재작년 출간한 책에서 우리주의라고 하지 우리주의.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주의가 원래 한국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민족 심리인데
요게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네. 개인 이기주의에 거의 잠식이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속에서는 심각한 개인 이기주의와 잠재되어 있는 우리주의가 갈등 상황에 있다. 갈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기적이에요. 자기 밥 먹고 살 궁리나고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음. 근데 국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네, 네. 또는 뭐 우리라는 자각이 생겼다. 네. 이럴 때는 갑자기 불같이 우리주의가 확 올라와요. 불같이 일어나는 잠재돼 거죠. 있던. 이거는 5천 년간에 걸쳐 형성된 민족 심리이기 때문에 키세스 군단이 갑자기 막 나오죠. 뛰쳐나오고. 바로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주의에 의해서 잠식이 돼서 그렇지 네. 여전히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잠재돼 있고 이게 약화되면서 깨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원인.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우리가 되는 한국 걸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우리가 됐을 때 제일 좋아하거든요. 희열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근데 이게 지금 사회가 그거를 다 개인으로 갈라놓으니까 그렇죠. 그거 사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군요. 저 정신적 고통이 지대하다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장 행복했던 거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됐을 때 꼽아야 네. 대부분. 다 뭐 월드컵 때. 예. 월드컵 거리 응원. 빰빰빰빰빰. 아니면 촛불 집회. 촛불 집회. 아니면 또 뭐 공연장 가서 우리가 됐을 때. 네. 뭐 등등등. 떼창. 예, 떼창할 때. 그런 걸 좋아하고 술도 혼자 먹는 것보다 우리가 돼서 먹을 때 네. 훨씬 더 좋아하고. 좋아하죠. 노래방도 혼자 가기보단 몰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노래방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저 데모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 막 진짜 네. 노래방 이거 일본 문화라고 가라오케라고. 심지어는 근데 우린 다 같이 가. 예, 한국 젊은이들은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해도 일본하고 차이 나는 점이 네. 일본은 개인적 게임을 좋아, 개인 게임을 좋아해요. 콘솔 게임이라 그럽니까? 네. 혼자 집에서 게임기 놓고 예. 혼자 깨는 거 있잖아요. 나 혼자 그냥 깨는 거. 하는 거. 한국 그 젊은이들 보세요. 네. 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모여서 팀 짜서 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 말하면서. 네, 말하면서. 난 그게 참 그 신기해. 어떻게 이거를 하면서 또 말도 채팅도 하는지. 네.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성향 자체가 달라요. 한국은 뭐든지 모여서 해야 돼. 모여서 게임도 모여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개인 게임을 하는데 게임방에 모여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되었을 때 즐거워한다는 걸 알 수 예.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이거 좀 신간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챕터 쪽에 있는 거 이제 세대 심리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심리 통제, 심리적 도움 주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대 심리는 일단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애 키울 때 이걸 내가 봤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 통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다. 심리 상담은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그 그건 수준은 전문가에게 아니고. 맡기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인식의 전환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너 따로 나 따로인데. 네, 미국 주류 심리학은 예. 인간 심리를 발전시키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 심리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예.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대체로 인간 심리는 고정된 것으로 보고 뭐 개인이 그 유전적으로 타고났거나 또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미 형성되거나 네. 이렇게 이해하지. 그걸로 끝난. 예, 그게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없기 때문에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네. 인간 심리를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자기 분석도 하고 이런 쪽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사회는 관여 안 하고 사회가 썩어갈 거 아닙니까? 병들고. 예. 그럼 정신이 아픈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거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적인 쪽만 발전이 돼 있죠. 약 팔아먹는 거군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그 약 파는 게 그 무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막대한 돈을 벌죠. 야,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치료, 심리 치료, 네네. 심리 상담 이쪽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네네.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사람들이 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네. 그냥 아픈 사람 생기면 역시 그것도 개인이군요. 그렇죠. 개인으로 돌리는 거죠. 네가 어려서 그렇게 자라서 그래. 그렇죠. 예. 아버지한테 고못으로 맞아서 그래. 맞아서 그래. 예. 뭐 유전자가 그런 게 있어.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예. 그 시절에 왜 아버지들이 이렇게 폭력적이었냐. 네, 선생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그런 거죠. 그런 사회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네. 그냥 아버지 잘 만나야 된다. 고무수로 때리는 아버지 만나면 안 된다. 숙명론이네요. 그런 아니면 숙명론이네. 뭐 입이 맞았으면 할 수 없으니까 심리치료 받아라. 이런 정도인데요. 그게 아니고 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인간 심리를 더 좋은 쪽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킨 다음 서로 그런 심리학 지식과 이론에 기초해서 상대방한테 도움도 주고 예. 자기도 더 발전시키고 예, 예. 이런 거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언급한 거죠. 이거 거죠. 굉장히 이제까지는 뭐 저도 심리학책을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좀 본 적 없는 네. 뭔가 좀 그런 이 부분은 좀 사실 따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뭐 출판을 제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간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심리 치료는 촛불 집회인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사회가 건강해야죠. 네. 네. 예, 촛불에 나오시면 여러분 그 마음이 뻥 뚫리고 이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선생님 석방됐습니다. 네. 야,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내란 수괴이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 죄인으로 치면 가장 중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연쇄 살인범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신도한 거죠. 연쇄 살인범이 몇 명이나 죽일까요, 그 사람이 평생? 뭐 몇십 명 정도 또는 100단위 죽인 사람도 있긴 뭐 그런 거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국가 자체를 작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지금 반사회적 행위를 할 뿐이지. 백령도 그 바다에다가 그냥 그 몇십 명은 죽이는 거고 온 국민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11월 그리고 3일 뭐 날.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러니까요. 국민들 전체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우리나라 완전히 어디 제3세계보다 못한 나라 만들고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제3세계들도 좀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한 놈인데 이놈을 지금 풀어줬습니다. 네네. 이 법원과 검찰놈들이.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로는 우리가 상상의 이 범위를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판사가 이 정도는 할 거다. 네, 이 정도는 안 네. 하겠지. 네. 그 이상 설마. 설마 그 이상 뭐가 있겠어. 끝났겠지 이제 더 네네. 이상 그런 식의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 네. 윤석열은 모든 한계를 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네. 야 설마 내란 수계를 풀어주겠냐? 예, 예. 풀어줍니다. 아. 이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미 이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작 때부터 작전을 편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특히 검찰. 시작 때부터라면 그때 이미 그러니까 내란이 좌절된 순간부터. 좌절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란에 원래 검찰이 동참했었단 그 얘기가 말이에요. 있습니다 지금. 네, 증거들이 그래서 이제 나와요. 그 검찰들이 동원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증거가 있는 비화폰 이거를 담당하는 김성훈을 계속 구속영장을 취소해버리고 기각해버리고 지금 이번에 결국은 이 비화폰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뭐 황금폰을 지키려고 12.3 내란을 하고 네. 이 비화폰을 지키려고 38 석방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검찰 독재만으로 진압이 안 될 정도로 저항이 강해진 거 아닙니까? 예. 또 총선에서 참패할 정도로 그렇죠. 상황을 뒤집지 못했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검찰 독재 플러스 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가 없고 군대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네네. 검찰 독재 정권이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검찰이야말로 내란의 핵심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의 선봉대이자 중심 세력. 중심 세력이고 그리고 주력군이었군요.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그렇죠, 보면 돼요. 그렇죠. 검찰이. 네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야말로 사실 내란 세력의 핵심이다. 네. 윤석열 정권의 중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검찰이 내란에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예. 또는 뭐 실질적 개입을 적게 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검찰 독재 정권이니까. 근데 이 검찰이 처음부터
갑자기 내란 수사를 하겠다 그러질 않나 지네가. 예.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영현을 갑자기 불러들여가지고 경찰에 잡아가려 그랬었죠. 처음에 네네. 공수처나. 그때 검찰이 낚아챈 거예요. 음. 그 과정에서 심우정이랑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네. 이때부터 이미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네네. 치밀한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심우정은 김건희와도 또 밀접한 관계 아. 오빠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심우정이 김건희 오빠랑 오빠의 동기 친구도만요. 동기 동창이도만요. 동기 동창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뭐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걸 카르텔이 덮어줘. 연결돼 있다 네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검찰 세력이 그때부터 내란 세력을 비호하면서 네.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친 거고 아. 심우정은 그야말로 윤석열이 알박기 한 사람이거든요. 예. 자기를 위해서 김건희를 지키려고. 네.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처음부터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빌미 제공을 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하. 어느 시점에 갑자기 공수처에 던져버리고 네.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시한을 질질 끌다가 막판에 늦게 청구하고 이런 것이 그런 일이 있었죠. 계속.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 사실상 이 구속 취소를 위한 네. 작전 네.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 고도의. 아니냐. 그래서 의도된 하나의 내란 제2의 내란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지기현이가 합세한 거고요. 야,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국의 적폐라는 게 윤석열 하나 이렇게 끝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아 그렇죠. 저놈 뒤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을 것이며 사실 빙산의 일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도 사실 5년 전만 검찰총장 되기 전만 해도 박근혜 탄핵도 좀 두각을 드러내고 뭐 그런 거지만 뭐 그 전만 해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저 대통령 후보까지 될 자격도 없는 애인데 맞습니다. 그 뭐 본부장 비리 그래가지고 그때 뭐 네. 지 마누라나 그 장모나 진짜 그렇죠. 정말 쓰레기 집안인데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적폐들을 청산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래서 좀 약간 투지가 불타오르더라고요. 잘 됐어 이놈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네. 어떻게 집어넣는데. 그렇죠. 한남동에서 진짜 키세스 하고 막 그렇죠. 집어넣을 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네, 진짜. 집어넣었죠. 그 앞에 그 진짜 그 도로 확보도 촛불 시민들이 다 하신 거거든요. 네. 잡혀갈 때 그 보수들이 거기 못 도도록.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이 나오면서 좀 조용하게 조신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 네, 주먹질하고 나왔어요. 퍼레이드를 하고 막 주먹질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죠. 네. 원래 윤석열의 그 네네. 성격상 춤도 추고 아하. 연설도 좀 하고 네. 뭐 까불었어야 돼요. 나하. 더. 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제 감옥에서 밥도 잘 못 먹고 술을 못 마시고 그래서 네. 힘이 좀 딸려서 엇벗것을 못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령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자중해라. 김건희한테 오. 자중해라. 너 깝치지 마라. 그래요. 윤석열이 나와서 지랄을 하면 할수록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경거망동을 하면 할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인데 헌재 판결에도 안 좋고 이미 이만큼 한 것과 관련해서도 난리가 한 것 나죠. 관련해서도 쟤네 그 뭐 조갑제나 어. 이런 쪽에서는 이거 지금 국민들 분노만 더 일으키게 하고 그렇죠. 이게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최대한 자제시킨 게 그런 자제시킨 게 그렇다. 그 정도라고 봐요. 안 그랬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거기서 뭐 일장 연설을 하고 막 네. 예. 춤추고 네, 술도 먹고 원샷 하고 거기서. 네, 뭐 별짓을 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중하라는 말을 네. 듣고 최대한 자중한 게 그 정도 아닐까. 아하. 그 윤석열이 정도였다. 생각이 없잖아요, 얘가.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전반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추위를 보고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갔을 때는 또 잡혀 들어가는 상태에서 침울해졌다가 예. 풀려나오면 또 헤헤거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서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그동안 사실 구속돼 있으면서 네네. 심리적으로 거의 붕괴돼가는 중이었는데 그게 확인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풀려나면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또 다시 망상에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헌재도 기각될 거야. 네네. 나 대통령 복귀할 거야. 지금 이제 그게 선생님 윤석열만이 아니에요. 저희 시민들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8대 0으로 이거 분명히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진짜 쟤네들이 말한 대로 5대3 해가지고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안 넣는 거 아니야? 최상목이 기를 쓰고 네. 최상목 뒤에는 김건희가 있는 거니까요. 네. 최상목이 뭐 지가 목입니까 바지지. 네. 5대3 작전을 추진했다는 건 분명한데요. 음. 분명한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일부 내란 세력 내지는 뭐 극우 세력 예. 안에서 윤석열 기각을 예견했던 야. 또는 예견될 그 기각될 거라고 네네.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냐면 네네. 그야말로 이제 소망적 사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란 세력의 일부란 말이에요. 네. 최상목도 그렇고 예. 뭐 심우정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또는 지기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기현도. 조희연과 연결돼 가지고 하여튼 뭐 비리가 드러나면 다 털릴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란 세력에 거의 동일화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게 이제 소망적 사고니 뭐니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예. 정보를 입수할 때에도 윤석열 지지율 50% 나왔다. 그것만 딱 네, 기억나요. 네. 나머지 여론조사는 그 뒤는 난 모르겠고.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요. 네. 기억에도 안 남아요. 딱 50%라는 것만 기억나고 네. 뭐 장외 집회도 태극기 부대 집회만 딱 떠오르고 기억나죠. 예. 나머지 집회는 신경도 안 써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제 믿음, 소망을 확고히 굳혀가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윤석열 파면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5대3을 굳건히 믿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윤석열은 그래도 헌재에서 파면이 될 텐데 네네. 아무리 지네가 내란에 뭐 개입해서 거기에 연루돼 있든 아니면 저쪽을 지지하든 네. 머리가 돌이 아니면 윤석열 파면을 예상하면 그렇게 무리한 짓은 하지 못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파면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네. 심우정이나 저는 지기현도 그런 쪽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내면에서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일 수도 네. 있다는 것이죠. 어허. 뭐 아니면 뭐 책을 잡혀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든가 캐비넷 때문에. 네, 캐비넷 얘기가 좀 네. 그 비화폰도 그렇지만 그게 좀 많이 좀. 근데 의외로 일부 저쪽 네. 사람들은 네. 5대3 판결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캐비넷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기현이는 네네. 이거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인데요. 지가 혼자서 그 법 기술을 써가지고 예. 윤석열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날짜보다 시간으로. 미친 척하고 그렇죠.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래서 제2의 445입이라고도 하죠. 진짜. 아우. 자, 근데 이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네네. 지기현이 혼자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판결을. 이거는. 네, 영장 심사를 얘가 혼자 그렇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 헌재는 집단적으로 해요. 8명이 해야 8명이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기현한테 옆에서 누가 이제 심상정이 또 술 먹으면서 이제 이건 가정이죠. 심우정이. 심우정이 큰일 날 뻔했네. 심상정 화간대. 아니 그렇게 네. 잘못 채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심우정이가 네네. 야 확실하게 파면 돼. 내가 헌재 쪽에서 다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번에 줄 잘 타. 줄 잘 타. 이거 취소해서 나중에 윤석열 풀려나면 너는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장이야. 뭐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관 될 수도 있어. 아주 잘해야 돼. 어. 그러면 기현이가 또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네. 듣고 어머나 이제 그런 상황이네. 그래가지고 오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개인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편향된 정보 회유 압력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개인일 경우에. 개인일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헌재는 이번 판결을 혼자서 재판관이 단독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네. 8명이 모여서 맨날 토론합니다. 이게 집단 판결 체제가 중요하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회유나 압박 네, 뭐 좀 덜. 하겠죠. 하게야. 개별로는 들어오겠지만. 들어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로는. 그 얘기 듣고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윤석열 뭐 이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네. 흔들렸는데 와서 들으니 또 이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법을 보십시오. 야, 헌법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무시하고 풀어주면 역사의 당신들이 길이 남습니다 이거.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이 다음 정권 아니더라도 언젠간 처벌받는다. 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얘기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회유, 압박, 그다음에 독단 이게
위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단독 판결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그냥 그야말로 덜 미치게 만드는 역할을 나머지 5명이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헌재 판결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아하. 이렇게 지기현 같은 짓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헌재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이 전만 해도 저희가 지난주 싸대기 때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검찰이 지금 한동훈 대선 네. 프로젝트를 뛰는 것 같다. 이제 네, 네. 그런 그 증거로 나왔던 게 뭐 이철규 아들 마약 던지기 사건, 네. 뭐 장제원 10년 전 네.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건진법사 카톡 지금 게 아니거든요. 네. 다 캐비넷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복현이가 갑자기 삼부토건 이건 다 김건희를 겨냥하는 건데 네. 이거 그러면 이 정도면은 버렸다. 파면은 기정사실로 되는 거고 버렸네 윤석열 쪽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한동훈 띄우러 갔네. 그랬는데 딱 석방이 되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네, 뭐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근데 한동훈이 그 뒤로도 대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한동훈이 그냥 얘가 머리가 좋아서 지가 움직이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얘야말로 꼭두각시인데 머리를 허수아비고. 심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머리 심우정? 심어줘. 심우정이 네. 심어줘야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쟤네들 속에서도 파면은 일정하게 기정사실로 보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일련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 네네네. 그다음에 뭐 국힘당이나 뭐 민주당은 뭐 그렇지만 당연하지만 국힘당이라든가 뭐 친문 세력의 행보 예.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다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탄핵이 된다는 것은 거의 굳어진 정설 아니냐. 또 예. 이미 이제 그런 분위기는 꺾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 끼지 못하는 아까 얘기했던 돌대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기각을 믿는. 네. 자, 그런 사람들은 일순간 지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심우정하고 지기현의 이번에 합작 네. 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이번에 그 항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예예. 나머지 검사들 모두 다 반대했답니다. 항고해야 됐다. 네. 지금 나오는 자료들에 의하면.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단만이 아니고. 예, 거기 이제 토론에 참가했던 다 반대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좀 부글부글 한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올라오는 글들이 예. 재밌는 거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시간으로 다 따질 거냐? 예. 그랬더니 어제 발표했더만요. 아니다. 날짜로 해. 네, 윤석열만 시간으로. 거기서 더 사람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거기서. 그럼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하든가. 그렇죠. 와. 윤석열을 기점으로 시간으로 하겠다 앞으로 이러든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도 유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무리한 판결이라는 게 무리한 드러난 판결이 건데. 드러난 거죠. 무리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거. 다 반대를 했다. 헌법이다. 심우정만 밀어붙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세력을 비롯해서 한국의 모든 극우 보수 세력이 일치단결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키려는 흐름 속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윤석열은 안 된다. 치워야 되겠다. 네네. 이런 분위기인데 일부 돌출 세력들이 예. 이제 심우정이 뭐 김건희 오빠와 뭐 인연 때문에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캐비넷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네네. 돌출적으로 사고를 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부 돌출 사건, 또라이들의 수 있다. 행동에 이제 또라이들이 사고친 돌출 행동 아니냐. 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쟤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일정하게 기세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버리니까 윤석열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장점만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한동훈이겠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다시 정말로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정말로 정권에 돌아온다. 그럼 한동훈은 다시 백령도 아닙니까? 한동훈 죽은 목숨이죠. 왜냐? 선생님이나 나야 뭐 우리는 어차피 뭐 그렇지만 우리는 한동훈 때문에 밀려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우선순위 뒤에 밀렸죠. 네,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탄핵에 참가했던 사람들 있죠. 네, 그렇죠. 뭐 김상욱 18명인가요? 네, 18명인가 있죠. 그 사람 다 죽었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한마디라도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 다 죽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제일 미워하는 게 내부의 적일 겁니다. 윤석열이.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부의 적이 더 밉잖아요. 간혹 네네.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당장 뭐 이번 주냐 다음 주 초냐 뭐 이렇게 네. 나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기각 아니면은 탄핵 인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 나눈 거는 사실 탄핵 인용 쪽이 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에 네. 기각된다면 기억된다면 바로 지금 어떻게 전 전쟁 난다고 봅니다. 전쟁이 난다? 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네네. 자,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네네. 풀려났어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우리가 참 고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네, 네. 오늘부터 착한 정치를 하자, 착하게 살자 이럴 사람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윤석열이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을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네. 계엄 정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차피 자녀 임기 채운다 해도 식물 대통령이고 네네. 또 탄핵당할 거고 네. 거대한 국민항쟁이 폭발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스스로들. 따라서 내가 복귀한 이 시점에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네네.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 명단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군대를 먼저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네. 잡아들일 사람 싹 다 잡아들여서 네. 싹을 말려버리겠다라고 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군대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 상당수가 구속되어 있고 예. 또 이번에 이 계엄이 실패하면서 예. 비상계엄이 실패하면서 군인들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네네. 윤석열 계엄에 또 따라했다가 예. 또 실패하면 또 구속되는 건데 예. 그 다음에 군인들도 학습한 게 있죠. 아무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없구나. 또 정치활동 금지할 수 없구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또 해버리면 또 금방 풀리는구나. 그리고 잡아다가 고문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다 이제 공부가 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윤석열이 그 정도의 많은 인원들을 수거하려면 대규모 군인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네. 경찰도 그렇고. 근데 이쪽에서 그걸 순순히 따를까? 네. 과연 동력이 잘 생길까? 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국민항쟁이 벌어졌을 아하. 때 그 진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네. 뭐 일선에 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먹힐 거란 말이에요. 동요하고. 네. 군인들은 열받아가지고 또 하냐 계엄을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옛날에 비해서는 오히려 동원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국민 네. 저항은 강할 거고 윤석열이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이번에 계엄 또 때려서 다 싹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설프게 했다 또 실패하면 더 큰일이고 또 군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를 따라줄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전쟁 터뜨려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과감하게 이번에는 도박과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포천 비행장 사고죠. 이번에 그 비행기 네, 오폭한 사고. 네. 좌표를 북쪽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쟁이죠. 선생님 그게 잘못 입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30km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가까운 겁니다, 선생님. 엄청 가까운 거죠. 비행기의 속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는 그 거기서 화력 그 훈련을 네. 그동안 합의로 안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접경, 그러니까 휴전선 접경 지역. 잘못해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근데 이번에 한 거고 그걸 민가를 폭격을 한 거죠. 오폭한 거죠. 오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오폭인지 실제 폭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 그 HID 애들 뭐 이게 복귀 안 했다는 게 뭐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예. 뭐 또 그런 의심이 들고요. 아무튼간에 여기서 지금 논점은 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은 윤석열은 전쟁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럼 마치 이번에 포천 오폭 사고와 같은 어. 뭐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 가능한 모든 인원을 잘 네, 총동원해서 네. 실제적인 전쟁을 도발할 수가 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고 살 길이 생각할 없으니까. 테니까. 네. 젤렌스키도 저렇게 살아 있는데. 그러면서 계엄 때리겠죠. 네. 비상계엄을. 그러면서 계엄이다. 예, 지금 이제 파면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쪽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면되거나 사게요 얘기를. 파면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답답한 마음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그러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광화문으로 지금 뭐 헌재 앞으로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동시다발로 막 여기저기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외쳐주시고 지금 일단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새해를 저희들이 이 과시하는 건 중요해 보입니다. 헌재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촛불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할 거고요. 지금 이어가지고 그 포천 그 사고 이거 예. 이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게 지금 이제 의심 가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조종사 잘못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몰아가고 있죠. 맨 처음엔 가능성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거의 조종사 잘못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포천에 떨어진 곳을 성당 앞에 가봤거든요. 거기 이제 주민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민분들이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날았고 네. 포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공군은 한 번도 여기서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 거기 주민이 이거 미군 아니냐 저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입으신 그 피해자 가족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어떻게 전투기 2대가 동시에 그렇죠. 연달아서. 연달아 가지고 여기다 8발을 쏠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매우 의혹이 짙은 의심스러운 사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군대 쪽에 군대 발표를 100% 믿기가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보여지는데 특히 한국군 조종사들의 실력은 대단해요. 어. 오히려 미국보다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군 조종사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군 조종사들은 민간 폭격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오폭이라 할지라도. 아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 네네네. 육안으로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지형을 왜 모릅니까? 민가라는 걸 알죠. 야, 선생님 이거 굉장히 일리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아들이 군대 공군에 복무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때 한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네네네. 추락하게 되는데 이 조종사가 죽은 게 이유가 민가에 덮칠까봐 비행기가 가는 방향 보니까 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끌고 애국자네. 예,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를 더 조종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국자네요. 그런 사건들이 한국군엔 많아요. 민가에는 절대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국군인들은. 그니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육안으로의 식별 능력은 한국군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군 조종사가 굉장히 우수해서 해외에서도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교관으로 보내려는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군 조종사가 이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이요. 얘네들이 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좌표를 받아와 가지고 첫 번째 전투기에 있는 조종사가 입력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겁니다. USB가 꽂은 거죠. 근데 3차 동안에 확인을 했었는데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이것도 육안으로 보면은 민간대 거기다 쏠 수 있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뒤에 따라오는 전투기가 왜 거기다 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는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좌표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앞에 얘가 거기다 쏘니까 자기도 같이 쐈다는 겁니다. 덩달아 쐈다. 한국 군인이라면 그럴 수 없네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설령 그게 예.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국 군인이라면은 앞에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실수했다고 뒤에가 민가에다 쏘아요? 그렇죠. 표적도 아닌데. 표적도 아닌데. 자기 표적이랑 틀린데. 야,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그래서 저는 한국군 비행 조종사가 실수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냐. 네. 오히려 이제 남는 거는 미군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오폭했을 가능성. 저는 그게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조종사들이 오폭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대체로는 이제 그건 오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놓고 오폭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았죠. 뭐 유고 전쟁 때 중국 대사관을 대사관 때린 폭격했잖아요. 거 그거 컸죠. 그 컸죠 선생님. 네네. 그건 중국을 한번 시험해 본 거죠 미국이. 그렇죠. 니네 우리랑 싸울 마음이 있어? 의지가 있어? 뭐 있어 이런. 의지 있어 이렇게. 그때만 해도 논리죠, 중국이 한번. 꼬리를 내렸었는데 비겁했죠. 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의도적으로 경계선을 침범한다든가.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미국이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주민분들의 의심과 더불어 저도 이제 의심이 되고 또 약간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훈련을 주도한 거는 한미 연합군입니다. 그럼 그렇죠. 한미 연합 사령관 네. 이놈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 브런슨인가 뭔가 그런데 이놈이 네. 쥐가 사과를 해야죠. 얘가 훈련을 그날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순기 훈련장에서 네, 네. 참관하고. 사과를 얘가 왜 우리 공군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공군에 다 되는 떠넘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사에서도 갑자기 그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이번 비행기 뭐 F 뭐 이건 다 한국 비행기라고 KF-16. 예. 기사에 딱 뜨더라고요, 이놈들이. 예.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실체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네.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 과정 중에서 예. 벌어진 사건이고 네네. 미국이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한국처럼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였을 경우 실체를 규명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폭 사건이 네네. 혹시라도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할 경우에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가.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아무도 밝힐 수 없는 거고.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걔네 심리를 분석해서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의 그 네네. 흐름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거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한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 소위 이제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네. 이 기존 주류 세력을 엄청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네오콘 세력들이 기반으로 잡고 있는 게 군대입니다. 일단 CIA하고 군대인데 CIA는 날렸어요. 트럼프가 네. 일거에 거의 날려버렸거든요. 정보계는 다 날렸죠. 네, 이제 군대인데 네. 군대는 전쟁이 있어야 위력을 떨칠 수 있죠. 근데 트럼프가 중동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거의 종식시키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남은 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중국. 네. 이 동아시아 쪽의 네오콘들이 여전히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 아하.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아. 바이든 세력, 글로벌리스트, 소위 이제 세계주의자들. 워싱턴에서 뺨 맞고 한반도에서 화 푸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서 트럼프의 구상대로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한반도 다 평화가 정착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기도 못 팔아먹고 무기도 못 팔아먹고 네오콘이 이제 미국을 지배할 수는 없고 권력도 사라지고. 트럼프 세력이 미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미국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세력이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일으키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전쟁을 일으켜서 네. 트럼프 발목을 잡으려고 네, 할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계속 퍼뜨린다든가 예. 요게 사실은 트럼프 당선이 확 줄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다시 나와요 최근에. 어. 요걸 이제 퍼뜨린다든가 뭐 포로 데려오려고. 시도한다든가 무슨 뭐 말도 안 뭐 납북자 단체에서 포로 2명을 데려오자고 지금 주장하고 이제 있어요. 지금 주춤하고 있죠. 데려오려고 네, 했으나 네. 빈손으로 돌아왔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려고 사고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 강력하게 그걸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죠. 마치 그러니까 여기를 미 네오콘 쪽에서 네, 여기다가 쏘고 네. 30km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야 북한이 쐈다고 하자. 그렇죠. 우리 화력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야 네. 트럼프가 야 그럼 전쟁인데 안 돼. 안 돼. 무슨 짓 하는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있고 나서 100분 동안 발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20분인가를 발표를 1시간 40분? 네. 발표를 안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도대체 고를 일이 뭐가 있냐? 네. 서방 단체들은 다 갔다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지들이 쏘고 지들이 몰라?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것들을 저도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네. 지난번 윤석열 계엄 직전에 네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왔었어요. 네. 왔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 뭔가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보내주고 이런 거를. 뭐 무기를 보내주기로 했다든가 네네네. 뭐 이렇게 합의가 끝나서 왔을 텐데 빈손으로 갔습니다. 회담도 못 하고. 네. 그때 이제 많은 얘기가 트럼프 쪽에서 돌려보냈다. 그걸 알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이제 그 사건과 여러 가지를 정황을 조합해 봤을 때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전히 네오콘 라인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얘들이.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 때 밀착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오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 세력은. 예. 근데 트럼프 쪽도 한국에 선을 대려고 노력을 할 거고 당연히 아하. 한국에서도 트럼프랑 선을 대려고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가장 긴밀한 끈을 잡고 있는 쪽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쪽일 것 같아요. 일기 때 같이 네. 작업을 했었으니까. 네. 이런 쪽이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라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을 풀어준 게 만약에 네오콘 쪽이고 그럴 수도 한동훈을 있다는 거죠. 띄우는 게 이제 트럼프 쪽. 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뭐 사실 그림은 약간 그려지긴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고 치자 트럼프에서 네. 수습하고 네네. 이렇게 그런 이제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 또 우크라이나 파병설 제압하자
네. 억차같이 또 터트리고 터뜨리고. 또 그럼 또 이제 제동 걸고 뭐 이런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현재.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이 이거 풀어주는 바람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지금 심각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관심도 별로 없고. 네네. 근데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기각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더라도 네.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 가능성 그 별개로 뭐 별개로 윤석열이 들어가 있지 않든 전쟁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에 전쟁 예. 위기가 고조되고 이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객관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은 프리덤 실드 하지 말라는 거였죠. 네네. 하지 마라. 가만 안 있겠다. 근데 이번에 포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북쪽에서는 계속 김여정 부부장의 표현을 빌자면 위협적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지난주에. 표현을 했죠. 아주 뭐 겁을 주는 행동을 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또 외무성이가 국방성에서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조선중앙통신은 아예 포천 사고를 언급합니다. 예. 포천 사고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북쪽으로 넘어왔으면 세계대전이다. 세계 대전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은 기본이고 세계대전으로 비교할 수 있다. 세계 대전 선생님 그거 저 젤렌스키랑 트럼프 만났을 때 트럼프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 그러면 3차 대전이야? 네오콘들이 그걸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 선봉장이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언사를 쓴 거고 제3차 세계대전 하려고 그런 거 같지 너. 근데 한반도에서 그걸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주장을 했다는 했다. 거죠. 이거 폭탄이 했다는 아주 말씀이시군요. 가까우니까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바로 세계대전 들어가는 거다. 한반도 전쟁은 기본이고. 예. 따라서 이번에 뭐라고 이제 중앙통신에서 얘기했냐면 만약의 경우, 그러니까 포천처럼 네네. 오발탄이라도 북쪽으로 넘어온다. 이게 이제 만약의 경우죠.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오콘이 장난질을 치든 뭐하든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 네. 조금이라도 감행된다면 바로 전쟁으로 돌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 연합훈련 시작되자마자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다수 발사했죠. 네네. 이게 보통 통상 훈련 기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훈련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하거나. 그랬죠.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뭐 핵잠수함 건조 과정도 공개하고 그래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 풀려난다. 네네. 또 기각. 탄핵이 기각된다. 네. 100% 전쟁 아닐까요? 그 저는 기각은 일단 지금 미래 일입니다만은 일단 풀려난 것 자체가 저는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김건희가 다 연락했겠지만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연락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니 김건희가 연락하더라도 네네.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하고 그렇죠. 풀려날 그것도 때하고 그렇죠. 또 달라져.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한반도에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네. 그 파면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전쟁이냐 아니냐의 기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럴 방금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 심상치 않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윤석열내가 무인기를 보냈고 네. 그때 북에서 계속 발표해가지고 선생님도 갈수록 지금 성명이 짧아진다. 그렇죠. 북한이 말이 짧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금 세 문장만 나왔다. 네. 그다음 그때 괜히 간격이 짧았어요. 네. 그래서 뭐 심각한 아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북한에서 네. 이렇게 물론 평양에 갔다 왔으니까 무인기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명을 내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이놈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드러났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약간 세계 대전이다. 성명이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센데요. 김여정 부부장, 네. 국방성, 조선중앙통신, 외무성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저는 세계 대전 지금 못 봤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오늘 오다가 봤습니다. 기사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큰 것 같고 지금
야, 이번 주가 정말 이 네, 한국의 정치만이 아니라 네. 한반도 정세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네. 헌재가 네. 시간 좀 그만 끌고 네. 어차피 파면할 거 네. 빨리 해야 돼요 좀. 선생님 좀 심리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왜 질질 끌고 네. 그럽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 지금. 네. 계속 그런 건데. 아, 그래서 이제 이 오폭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된 폭격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도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뭔가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것은 이게 6일인가 그래요. 네. 이 사고가 네. 오폭 사고가 소위. 네. 근데 이 사고가 있고 나서 7일 날 그걸 발표를 해요 법원에서. 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석방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검찰이 항고를 하냐 마냐가 7일 동안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7일 동안 숙고하면 되는데 8일 날 바로 석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포천 뉴스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덮어졌죠. 덮어졌죠. 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싹 덮어졌죠. 마치 그 정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연예인 네. 마약 튀어나오는 네. 것처럼 이성균 배우가 그렇게 희생자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네. 그때가 김건희 아마 특검 앞두고 네, 그랬던가. 그랬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가 터져나오기 네, 직전이었거든요. 뭐 터져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게 나왔다는 거, 참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아무튼 이제 폭격 사고는 사고입니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한반도 그런 상황이네요. 예, 멕시코 대통령 네. 얘기 잠깐 말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와, 이거 그 여성 대통령인데 네. 이분이 트럼프하고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네. 하면서도 실속은 다 잘 차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짱 잘 뜨면서. 맞짱 잘 뜨면서. 우린 주권이 중요해. 네. 딱 그러고 지지율이 85%나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캐나다는 참 깨끗했지 않습니까? 네, 트리도인가? 네, 네. 그래가지고 걔 잘렸지 네, 않습니까? 시각했죠. 날아가고 좀 네, 새로운 뭐 또. 네, 네. 근데 걔도 물론 이제 약간 좀 강하게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좀 자신의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뭐 이 사람 보다 반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국익을 지키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좋겠는데요. 근데 국익을 지키다 보면 꼭 반미가 되긴 하는데. 네.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렇게 뭐랄까 거침없이 네. 트럼프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일단 진보 대통령, 뭐 이제 남미 기준하면 좌파죠. 네. 좌파 출신 대통령이라는 거고요. 기본이. 네, 기본이. 그러니까 뭐 좀 우파보다는 아무래도 네, 네, 네. 이제 입장이 좀 투철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 선순환이 있다는 거죠. 85%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맞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맞섰는데 지지율이 4%다. 젤렌스키처럼. 그럼 트럼프가 단박에 그랬을 거예요. 너는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 게 뭐 계기여. 트럼프 약간 그런 거 민감한 것 같아요. 민감하죠. 지지율이 높냐 낮냐, 국민적 지지가 있냐 없냐 이거 되게 젤렌스키는 4%고 셰인바움은 85%. 85%네. 그러니까 쉐인바움하고 붙으면 불리하구나. 85%의 멕시코 사람들이 반미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 쉽게 치기 어렵죠. 네. 그러면 또 쉐인바움은 거기에 힘 얻어서 더 세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아하. 국민적 지지가 있고 네. 대통령이 국익을 사수할 의지가 철하다면 이게 선순환을 그리면서 트럼프의 그 횡포부도한 네네네. 약탈. 사실 뭐 거의 약탈이죠. 깡패잖아요. 깡패죠 예, 지금. 깡패 지금 하는 짓 보면. 근데 약간 물러서요 자꾸. 예, 그렇죠. 이런 밀어붙이지도 못해. 쉐인바움한테 물러서고요. 젤렌스키는 백악관 불러다 개패듯이 패잖아요. 왜? 젤렌스키 바꾸려고 그래요. 4%거든. 4%. 네. 쉐인바움 85%거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85%라서 개길 수 있는 겁니까? 개개에서 85%인 겁니까? 둘 다죠.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순환이다. 예, 개기니까 85%가 나오고 그렇게 되자 더 개길 수 있게 되고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한 나라들 소위 네네. 유럽의 친미 정권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 예속 정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국화 시대가 열리면서 예. 유럽의 영국도 정권 교체 몇 번 됐죠. 네. 뭐 진짜 삽시간에 바뀌어 버리더만요. 예,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 거의 날아갈 네, 날아갈 지경이죠. 지경이죠. 그다음 뭐 집권 여당이 참패했죠. 네. 독일도 집권 여당 총선 참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 추세가 뭐냐?
미국의 딸랑이들은 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네. 국민들의 심판을. 윤석열도 그런 점에서 날아간 게 그 네.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시다도 날라갔고요. 네, 기시도 날아갔죠. 다 날라갔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이미 다흑화 시대로 진입했고 네네. 루비오 국무장관 자체가 인정했잖아요. 어.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명확하게. 일극 시대는 비정상이었고 어. 다극 시대가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아. 이 얘기를 미국 2인자인 국무장관이 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은 확고하게 미국의 일극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우기지 말고 우리 네. 다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잘해보자. 이런 쪽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손을 놔버리니까 친미 정권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셰인바움 같은 대통령이 네네. 흐름을 잘 탄 거죠. 아하. 그런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네. 트럼프에 맞서면서 국민적 지지도도 치솟고 또 그걸 배경으로 미국에게 실익도 얻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네네. 한국에서도 역시 미국 딸랑이들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예, 지금 예. 정광훈이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트럼프가 계엄령을 시켰으니까 책임지라는 말을 하는 둥. 아. 예, 또 자기가 트럼프랑 선을 대기 위해서 뭐 미팅을 잡으려고 한다는 둥. 네. 그러니까 예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미국 딸랑이들은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 한국도 우리를 미국이 버리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이제 극우 세력들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고 차기 대통령이 85% 90%의 지지를 받는다. 예, 국민들의.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그 깡패 네. 행위 이거에 맞설 수 있는 동력을 우리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저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네네. 그걸 기반으로 또 맞서는 그런 네. 어떤 셰인바움의 셰인바움의 이 네. 85% 지지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군요, 그게. 네, 그렇죠. 네,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 초에 파면이 되고 다음 주 저희가 싸대기 할 때는 파면 이후에 네. 이런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죠. 트럼프에 맞서 가지고 네. 우리 실속을 어떻게 차릴 것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번 주 파면 우리의 힘으로 이뤄냅시다. 네, 또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